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행복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경제적인 걱정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질 거야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행복의 그래프는 다시 올라간다고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 곡선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행복하지만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스트레스와 책임감 때문에 행복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다시 행복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취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이뤄야 할 것들에 집중했다면 50대 이후부터는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60대, 70대가 되면서 오히려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더 단순하고 더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1. 불필요한 욕심을 버린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쌓아라.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불행해진다.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멋진 옷,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젊었을 땐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소유보다 경험에서 더 많은 만족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집이 크네. 내 친구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난 아직 국산차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어떤 차를 타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해지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55세 남성의 깨달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55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30대에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며 돈을 벌었고 40대에는 드디어 원하는 집을 사고 고급 외제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정작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고 고급 차를 몰고 다녔지만 항상 바빠서 먼 길을 떠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그는 문득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다 커서 집을 떠났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유가 아니라 시간을 가치 있게 쓰자.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비싼 물건을 사는 대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예,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짐이 많이 실리는 차를 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큰 집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아늑한 작은 집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해주느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걱정을 덜고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단순히 더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줄 무언가일까요? 돈이 많으면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식탁을 사는 것보다 그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쫓고 있는 더 많은 것, 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가진 것들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정작 행복은 단순한 삶 속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 속에서 만족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도 결국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적이죠. 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이 연구는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라고 불리며 193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구 중 하나입니다. 연구진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며 그들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직장 동료도 있고 아이들 학교 친구 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죠. 그러나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내 곁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70세 여성의 변화. 어떤 70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바쁘게 살다 보니 친구들과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가족과도 자주 부딪히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독립한 후 집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루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집안이 북적였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하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떠는 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나중에 만나자 하면서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이 오지 않은 채 몇십 년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깔깔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연락해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40년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 어머, 너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녀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점심을 먹고 책을 읽고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한 거죠. 그 후로 그녀의 인생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매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만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과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세요. 사람이 외롭다고 느끼는 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최고의 행복 투자다. 돈이 많아도 외롭다면 행복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내가 이룬 성취나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요. 그렇다고 꼭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몸이 아프다면 그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없겠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3.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 건강은 행복의 기초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이 말을 그냥 흘려 듣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삶을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픈 곳이 없으니 걱정도 덜합니다. 반면 건강을 잃으면 삶이 단순히 견디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병원에 다니는 게 일상이 되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과 시간을 쏟아야 하죠. 건강을 잃으면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행복까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65세 남성의 변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6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운동은 나중에 해도 되지.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은퇴 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출근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허전하고, 낮에는 TV만 보다 보면 금세 하루가 끝나고, 밤에는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축 처져 보여. 아침마다 산책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처음엔 귀찮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준비한 운동화를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분만 걸어보자는 생각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맡으니 상쾌했고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마다 10분씩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쳤습니다. 운동 하나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가요?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신체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아침에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행복감도 따라온다. 운동과 식습관이 인생의 질을 바꾼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일부터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돌보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일까요? 몸이 건강해도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4. 현재에 집중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내년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난 어떻게 하지? 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70대 남성의 깨달음. 한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30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생해도 나중에 잘 살면 되지. 40대에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안정될 거야. 50대가 되어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거야.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바쁘게 살아온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 남은 건 습관처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막상 여유가 생기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여유였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미래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이 행복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행복해지면 되지. 나중에 돈을 벌면,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거창한 성취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공원을 걸으며 듣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멀리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은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워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25%더 높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감사는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습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습관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60대 여성의 감사 일기. 60대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아프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 정작 지금 행복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신문 기사에서 감사 일기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적으면 삶이 바뀐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글쎄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내 들고 감사할 일을 한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감사하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따뜻한 햇살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점점 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불안과 걱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낀 적이 있나요?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는 행복을 불러온다.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꾼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할 것을 하나 적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좋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지키고 현재를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 모든 순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